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S&P 500에 투자해서 언젠가 연봉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는 2023년이지만 처음으로 S&P 500에 투자한 거는 2019년 스파이지를 가지고 했던 건데요. 이후에는 이제 VO와 타이거무게 S&P 500으로 이제 투자 종목을 다 바꾸고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근 6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미국 투자를 하면서는 계좌가 계속 수익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 잇따른 하락으로 투자 수익이 고점 대비해서 최대 한 4천만 원 정도 줄어들면서 까딱하면은 손실로 전환될 뻔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다시 제 계좌는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1위 주가 지수가 무슨 작전주처럼 움직이는 꼴을 보자니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판돈까지 해가지고 모두 S&P 500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은 심리적으로 꽤나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제 1, 2억씩 아마 그랬다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무리 제가 미국 주식이 우상향을 신봉한다지만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겠다. 자다 일어나서 주가창 주식 어플 켜보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주가가 폭락해서 손실로 전환이 되더라도 오랜 기간 좀 더 맘 편히 버틸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슈드에 비중을 좀 충분하게 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 1의 ETF는 VOO 타이거뮤직 S&P 500이지만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심약한 개미라는 거,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4월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최대한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대비하자라는 결심이 이제 선 건데요.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이전보다는 슈드의 배당 성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이제 비중 있게 다뤄야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출렁이는 미국 증시를 보고 역시 서울 아파트인가 혹은 이제 미국 주식 말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인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자료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명목으로 우리나라에도 25% 이렇게 관세를 매길 만큼 수출입 통계상에서 보듯이 수출 자체도 중국을 다음으로 해서 미국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수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무역 수지를 보면은 적자인 국가고 미국은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덜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상호 관세 명목으로 때리고 싶을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저는 어차피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을 것이고 미국이 안 좋다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국가가 경기가 안 좋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미국 S&P 500 투자에 앞으로도 전념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무역전쟁 다음은 환율 전쟁일 거라 예측하는 미란 보고서 마로라고 합의 같은 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는 아파트를 팔고 미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하려는 계획이 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미란 박사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란 보고서라는 게 뭐냐 살짝 챗GPT한테 요약을 좀 부탁해 봤는데요. 일단 41쪽 분량의 미란 보고서를 냈고 여기에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관세 정책과 함께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적자를 내는 원인이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 적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축 통화인 달러의 과도한 강세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달러를 약세로 유도해야 한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역 전쟁 다음엔 환율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로라고 합의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선진국들과 협의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마로라고 합의를 추진하게 될 수도 있다. 마로라고는 트럼프가 살고 있는 그 플로리다의 그 리조트 이름이죠. 대저택. 그래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스티브 미란 박사라는 사람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까지 한 사람이죠. 이게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환율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에 빠지는데, 미국이 세계 통화의 60%, 70%를 공급하는 기축통화 국가죠. 그래서 이전 기축통화 국가는 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적자가 쌓이게 되고, 반대로 기축통화 발행국이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 달러를 좀 덜 찍어내고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은 돈이 덜 풀리게 되고 국제 결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어쨌든 세계적 경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흐름을 보면은 스티브 미란 박사가 낸 보고서인데, 이런 이론을 수용해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지금의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있고, 그 다음은 환율 전쟁, 달러 약세.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은 달러 약세가 어떻게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나를 보면은 모델 Y죠, 테슬라의. 지금 한 41,490달러 정도인데, 현재 뭐 1,480원 정도의 환율로 봤을 때 관세를 빼고라도 기본적인 가격이 원화로 환산하면 6,140만 원 정도죠. 근데 달러 약세가 돼서 환율이 뭐 한 1,300원까지 줄었다 하면 5,300만 원 정도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저렴한 가격, 내가 모델 Y를 산다 그러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750만 원이나 그러니까 쉽게 봐서 이렇게 할인되는 가격이니까 저처럼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하던 사람도 최소 한 번은 더 모델 Y를 이제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제절로 모델 Y의 판매량을 늘어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높은 수요가 더 많은 공급을 촉발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염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의회도, 미국 의회도 상원, 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출신 당인 공화당이 다수당 과반 의석을 하원 같은 경우는 차지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2년 차에 가까워질수록 지금처럼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좀 더 타협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예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성만 살펴보자는 의도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말했을 만큼 미국의 어떤 또 부흥, 번성을 이제 유도할 거기 때문에 상호 관세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 전쟁이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 시기에 저는 아파트를 팔고 자산을 전부 미국 달러와 S&P 500 ETF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 2 국가죠.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이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총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정책적인 거, 무역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을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자산 전환이 완료되고 이를 통해서 S&P 500을 통해서 제 연봉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고소득 직장인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P 500 ETF를 주력으로 모아가지만 요즘처럼 극심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 재산을 럼섬 방식으로 투자를 해놓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은 그 방법이 제일 좋지만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죠. 저는 심약한 아직은 개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슈드를 통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당 2천만 원 한도인데요. 와이프까지 해서 총 4천만 원 정도를 할 수 있겠죠. 이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화한다, 배당금을.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목돈 한 8억 정도를 트럼프 임기 보니까 2025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4년이죠. 이 기간에 걸쳐 가지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으로 분할해서 S&P 500 ETF와 슈드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P 500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한다.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걸 마음에 좀 담아두고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 미란 박사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S&P 500 주가 확인하고 뭐 일일 시황 이런 거 확인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제적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결국 존버입니다. 존버를 해야 되고 투자는 이제 필연적으로 손실 위험을 동반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등의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액면가 자체로는 손실 위험이 없을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이제 필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가만히 난 돈을 들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었는데 그래서 한 그릇을 지금 오는 시점에 사 먹을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10,000원을 가지고 국밥 한 그릇을 못 사 먹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로 저는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높은 S&P 500에 최대한 길게 투자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투자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